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마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유동물 잠수 반사, MDR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포유동물 잠수 반사, 머멜리안 다이브 리프레스라고 해가지고 머멜리안 다이브 리프레스, 앞글자만 땄을 때 MDR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포유동물, 사람이 포유동물이죠. 또는 고래나 돌고래도 포유동물이에요. 이런 포유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잠수 활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이 나한테 주는 어떤 자율신경계의 반사 반응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스위치 온오프 하듯이 뭐 껐다 켰다 한다기보다는 어떤 잠수 과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우리 인체의 반응이다라는 게 포유동물 잠수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MDR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반사 반응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반사 반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주제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런 반사 반응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말초혈관의 수축, 섬액, 비장의 효과, 혈액이동, 대사활동의 저하, 이런 크게 5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침수인용이라는 것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MDR 반응을 저희들이 프리다이빙 과정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반사 반응들이 프리다이빙 하는 숨 참기 할 때 효과적인 부분들, 좀 장점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다이빙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어떤 몸의 반사 반응들이 이래서 우리가 잠수할 때 찾아오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MDR 반응을 저희들이 유도한다고 하거든요. 또는 MDR 반응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이렇게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숨 참기예요. 저희가 어떤 숨 참기를 통해서 몸의 인체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 이런 MDR 반응이 유도된다라고 하고, 또는 이제 저희가 따뜻한 물보다는 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또는 얼굴이 또는 눈 주변이 물에 잠겼을 때 이런 MDR 반응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앞선 챕터에서 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워밍업 할 때 숨 참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MDR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DR 반응이 유도가 되면 우리 인체 내부의 산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고, 산소를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서 우리 몸이 노력한다. 그리고 어떤 폐가 깊은 수심에 들어갔을 때 폐가 다치지 않게끔 어떤 혈액의 이동에 의한 폐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몸의 어떤 반사 반응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에 이런 MDR 반응을 유도하고 프리다이빙 한다는 것은 다이빙의 어떤 퍼포먼스도 늘릴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높일 수 있고, 산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안전하게 적게 사용하면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MDR에 대한 반사 반응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가 말초혈관의 수축이라고요. 말초혈관은 손끝과 발끝의 인체 끝부분으로 가는 어떤 혈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말초혈관들이 수축한다는 거는 혈액의 흐름이 좀 줄어든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초혈관 수축에 의해서 팔과 다리로 가는 어떤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이 혈액이 주요 장기들, 폐나 또 뇌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말초혈관 수축에 의해서 혈액이 주요 장기로 이동하면서 혈액에 있는 산소가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효과적으로 산소를 소비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팔과 다리로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고, 근육 활동할 때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짐에 의해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즉 젖산이 생긴다는 불순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프리다이빙 하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숨 참기를 오래 해서 자명을 하다 보면 다리가 좀 무겁고 저리고 이런 불편감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런 말초혈관 수축에 의한 어떤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말초혈관 수축에 대한 효과로 주요 장기들 쪽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그 산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 된다. 자, 말초혈관 다음으로 섬액이라고 해요. 맥박수가 느려진다. 심장박동수가 느려져서 몸이 좀 편안한 상태, 긴장을 좀 완화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 산소를 좀 더 소비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런 섬액을 좀 유도할 때는 얼굴 주변에 물을 좀 담그는 그런 숨 참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면 맥박수가 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고, 유튜브 영상 채널에 어떤 분이 심박수 체크계를 착용한 상태로 숨 참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한 70 정도의 맥박수를 가지고 있던 게 쭉 떨어져가지고 40까지도 떨어지는, 한 50%까지도 맥박수가 낮아지는, 줄어드는 그런 상태를 확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다이버가 숨참기를 하게 되면 맥박수가 떨어져서 어떤 긴장 이완도 만들어줄 수 있고 산소를 좀 더 적게 사용하게 돼서 산소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비장의 효과라고요. 비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장기예요. 이 장기가 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적혈구를 많이 생성시켜줘요. 평상시에 계속 적혈구를 생성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상시보다 증가되면 그 적혈구의 생성의 양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혈액이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레벨 2 이론 수업을 할 때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한다. 즉 적혈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혈액 속에 좀 더 많은 산소를 보관해서 운반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비장의 효과에 의해서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가 좀 더 많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혈액 이동인데요. 혈액 이동은 말초혈관 수축이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팔과 다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해서 이 혈액들이 주요 장기들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혈액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혈액 이동에 의해서 산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었죠. 또 하나는 폐 주변,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혈액들이 유입되면서 폐포 주변의 혈관을 좀 확장시켜요. 이거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냐면 폐포가 작아져서 닫히는 어떤 압착을 주변의 혈관이 확장하면서 부피 변화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폐가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혈액들이 주요 장기들 쪽, 특히 폐 주변으로 쏠리게 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하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폐포의 크기가 감소시켜서 폐 전체가 작아져서 찾아오는 어떤 가슴 압박에 대해서 조금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말초혈관 수축에 의해서 혈액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혈액의 이동은 산소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포 주변으로 혈관들이 유입되면서 폐가 다치지 않는 것을 이제 만들어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사저하증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또는 산소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 에너지 대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대사활동에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부분 또는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프리다이빙해서 MDR이 유도가 되면 산소를 적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럼 산소를 적게 쓴다는 것은 근육 활동을 줄인다는 얘기고 산소를 소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체열의 증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적게 쓰는 부분은 우리한테 프리다이버한테는 산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은데 대신 저체온증,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오기가 쉽고 또는 어떤 근육 활동이 줄어드니까 위에 있던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쉽게 체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사활동이 낮아짐에 의해서 산소는 좀 더 보관하면서 적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체온증이 오기 쉽고 또는 위에 있는 어떤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저도 이제 몇 번의 경험이 있긴 한데 다이빙을 쭉 하면서 한 3-4번 정도 될 거예요. 다이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교육을 하고 오전에 교육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심을 먹을 때 배가 고프니까 여러 가지 먹겠지만 고기류를 좀 먹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두 번째 오후 타이밍에 다이빙 하다가 급체를 경험한 게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빙이 중간중간에 있다면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에너지 대사 활동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DR은 프리다이버가 어떤 산소를 좀 아낄 수 있고 또 산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반사 반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하기도 하고 그 반사 반응의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MDR의 어떤 능력치, 어떤 반사 반응의 속도 또는 그런 정도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프리다이빙이라는 어떤 스포츠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MDR-반의 유도 속도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게 또 강하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이런 프리다이빙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능력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MDR 반응도 좀 더 쉽고 빠르게 더 강력하게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침수인뇨라고 해요. 침수인뇨. 저희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돼요. 실제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빙을 프리다이빙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프리다이빙 하는 과정 중에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간다. 화장실 소변을 많이 돈다. 횟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져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냐면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서 혈액의 이동이 일어날 거고
혈액이 이동이 일어나서 혈관이 확장할 거예요. 이 혈관이 확장해서 혈관이 혈액들을 받아들일 건데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 좀 한정적일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이쪽에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 중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그나마 좀 불필요한 게 혈장이거든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혈장은 혈액의 흐름을 좀 만들어줘요. 물 같은 존재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혈장들을 이제 혈액에서 충분히 보관하지 못하고 방광으로 이제 우리 몸에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MDL 반응이 유도가 되면 혈액의 이동에 의해서 혈장이 방광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 그러면 방광에 배출된 혈장이 소변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침수 이뇨는 오줌을 생성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주는데 오줌 생성 기전이라는 것은 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물이 배출된다는 것은 탈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전, 중, 후로 수분을 꾸준히 공급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다이빙 전에도 충분히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다이빙 중에도 물을 많이 먹고 다이빙 후에도 물을 많이 먹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줌에 의해서 탈수를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하는 과정 중에 어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주는 어떤 반사 반응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MDR, 머멜리안 다이브 리프레스, 포유동물 잠수 반사 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사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왜 이런 MDR 반응이 프리다이버한테 좀 효과적인지 산소를 어떻게 좀 적게 쓰는지 아껴 쓸 수 있는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침수 이뇨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